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8월에는 연준 FOMC가 없어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만 있고요. 9월에 이제 있는데 지금 언제 올릴 거야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의 의구심이 있죠. 그렇지만 올려도 되겠나 싶으면 한번 깔끔하게 사람들이 그래도 올릴 것 같아라고 하는 뭐랄까 준비 태세가 그래도 갖춰져 있을 때 그때 팍 올리고 매 한번 맞고 끝내라고 하는 습니다. 네. 문제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 역시 관건은 이란 유가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금리를 안 올릴래 안 올릴 수가 없게 유동성이 풀려버리니까 또 좀 피곤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로 계속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가 퍼졌습니다만. 이제는 뉴욕처럼 원래부터 진보 성향이 매우 강했던 곳뿐 아니라 경합주로 분류되는 미시간에서도 민주당 상원의원 경선에서 40대 진보 후보 압둘 엘입니다. 그는 전국민 건강보험, 의료 부채 탕감, 억만장자 증세, 노동조합 권리 강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본선에서도 승리하면 경합주에서는 진보 후보보다는 중도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는 통설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미국 민주당 주류가 이런 새로운 흐름 속에 담긴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네이버를 때리고 나섰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3년 만에 재가동을 하면서 근데 이걸 좀 제대로 판단하라는 압박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지금 네이버를 보면 신규 매체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기존에 있는 편향 언론사의 탈락을 보면 이제 한번 CP사로 진입하면 영원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봐주기를 제도화해서 근데 이러다가 이 세상을 혐오와 조롱이 지배할 정도의 이렇게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에 막 혐오 표현을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버리면 공인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 논의를 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역대 최고 경신 2월 경상수지 어떻게 됐습니까? 497억 달러, 약 70조 7,900억 원 흑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그럼 얼마입니까? 1,910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게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전망치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400달러 이상입니다. 자, 뉴스 중에 한동훈 특검이 소환했네요. 그렇습니다. 내란 다음 날 당정대 회의 참석했던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출석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수사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고 이후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이어진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들어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13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한 사람으로 나뉘어 더 분열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분을 철수시켰습니다.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보궐선거. 네. 그리고 이때 명태균.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 11월에 이 26년도까지 모아탄으로 3만 원 공급하겠다. 네. 그리고 이때 명태균.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 11월에 이 26년도까지 모아탄으로 3만 원 공급하겠다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교통평가, 뭐 환경평가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와, 공급이 아니라 지정하는 거. 토대 위에서 나아가는 것과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경제 제도약, 균형 성장 거점 육성, 사회 안전망 강화, 국제 위상 제고 등의 5가지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사회의 좌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의 좌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의 임기 안에서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언제까지 완수하고 어느 것을 위한 토대를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우선순위를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공화적 정치의 이상적이고 실질적인 주체는 시민입니다. 정부가 바라는 것을 국회가 그저 해주기만을 기대한다면 그건 과거 독재 정부가 강요했던 거수기 역할의 국회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회의 문제, 즉 우리 정치의 핵심 문제는 바로 이런 민주적 작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의 기능 부전입니다. 일면 견제와 일면 협조라는 정치의 제1원리를 수행해낼 수 없는 정당이라서 현재 의회 구조상 애초에 성공할 수도 없는 우리 정치가 그리고 그것을 대리하는 정당이 좌표 잡아주기가 아니라 좌표 찍어주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다소 어려운 말로는 배척 문화, 즉 캔슬 컬처라고 부릅니다. 좌표 찍기는 잠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조직된 소수가 과잉 대표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좌표 찍기에 놀아나지 말고 좌표를 잡고 좌표를 이동해가는 사회적 논의의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들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한정혜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 또 뭐 입법 처리 이걸 갖다가 하자 전했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경기하다가 경기 룰을 바꾼다는 얘기는 듣도 보다 못한 얘기거든요.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뭘까? 이 사람들은 특히 막판에 그러니까 경선 진행되는 중간에 바꾸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이겨야 한다는 욕망. 과연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 즉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네이밍은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하고 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은 마치 정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든 기획을 홍보하고 알리고 확장하는 데만, 즉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하고 끌어들여서 누가 대통령 가깝냐고 하는 전당대회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모두의 전당대회가 되고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